네, 후보자님, 그 국민의 기본권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답변하신 대북 전단 살포 문제도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지만은 국가의 안전 보장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서 제한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아까 제가 질의한 거에 이어서 이 국민의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저해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재판의 신속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PPT 자료. 네. 신급별로 지금 재판 지연 이 통계를 쭉 뽑아왔더니요. 이 민사 본안 사건 상고심의 경우 판결까지 1년 초가 2년 이내가 걸린 사건이 2018년 182건에서 2019년 1135건으로 무려 524%가 늘었습니다. 그 같은 기간 판결까지 2년이 초과한 건도 24%가 늘었거든요. 형사 공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공판을 보면은 1심 판결에서 2년이 초과한 사건은 2018년 1607건에서 2019년 2182건으로 36%가 증가를 했고요. 고등법원 항소심 경우 판결까지 1년 초과 2년 이내인 사건은 같은 기간 무려 89%가 늘어났습니다. 지방법원 항소심은 같은 기간 2년 초과 건수가 48%가 증가를 했고요. 2020년 올해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법원 항소심 1년 초과 2년 이내 판결 사건이 올해 상반기 6월까지 2,059건으로서 이미 지난해 72%에 육박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상고심의 2년 초과 건도 187건으로 벌써 68%, 작년 대비 68%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렇게 지금 재판 지연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보고 계신가요? 사건이 전체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해진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사건이 다양하고 복잡한 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20년 전에도 똑같은 답변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전반적인 법관들의 사기 저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워라밸이라고 아시죠? 워라밸. 네, 알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쫓는 그런 경향이 심해지면서 그런 세태가 직업법관, 판사들한테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판사들의 업무 의욕을 고취시킬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서 판사들의 셀러리맨화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헌법에 보장된 그런 권한을 가지고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월급을 받는 셀러리맨으로 본인을 생각하고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과연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후보자님의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법관이 과거에 비해서 직업의식이 투철하다든지 판사로서의 소명감이 투철한 부분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실제로 느끼기에는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좀 현재 세태는 조금 예전과 달리 밤을 새워 일한다든지 이런 문화를 바꾸자는 쪽으로 전체적인 법원의 문화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워라밸의 이야기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직업 의식의 부족이나 판사들의 셀러리맨화는 제가 실제로 검증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사기가 저하됐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판사들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법원 내부에 지금 사기 저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더구나 대법원과 보등법원과의 어떤 상호 관계에 있어서 불신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서 과연 이렇게 해서 신급제도에서 인정되는 그런 판결 결과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 저기 승복하는 이런 구조가 정착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납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부산에서 생활을 하셔서 그거를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당장 서울 고등법원에 한번 지금 상황이 어쩐지 확인을 해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대법관 되시면은 그 부분 직접 확인하시고 대책을 세워 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제로는 대법관 증언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법관 증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이탄희 의원 판사 출신입니다만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48명으로 늘리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대법원에 접수된 그 상고 사건, 대법관 한 분이 처리하는 사건이 1년에 3,500건에서 4,000건 정도 이릅니다. 한 달에 300건 이상을 지금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대법관이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을 재판연구관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대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겁니다.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한 업무를 가진 대법관들이 실질적으로 기록도 못 보고 재판 연구관들이 재판을 하고 있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가장 간단한 문제는 대법관을 증언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대법관 증언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후보자님 그 시간이 없어서 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대법관 증언을 반대하는 이유가 헌법재판소와 사이에 위상 문제 때문에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은 헌법재판소에 비해서 위상이 떨어질 거다.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위상하고 대법원의 그 헌법재판소에 비해서 대법원의 위상이 떨어질 거라는 것 때문에 반대한다는 이런 의견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판관이나 법조계 내부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하다하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 대법원 법원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관계 파악에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을 느끼고 있는데요. 법원의 위상, 대법원의 위상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받느냐, 재판장 독립을 통해서 제대로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받느냐 여기에 좌우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대법관 증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